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와이어 용접 조건 설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솔리드 와이어 용접 작업의 3페이지부터 3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솔리드 와이어 용접 조건 설정하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솔리드 와이어 용접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와이어 용접 조건 설정하기에 대해 학습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용접 절차 사양서에 관한 지식, 용접 모재의 특성, 이음 형상에 관한 지식, 용접 전류 및 전압에 관한 지식에 관한 지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핵심 용어인 용접 절차 사양서와 전류, 전압을 잘 기억하시고 학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CO2 용접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CO2 용접 과정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강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와이어 용접 조건 설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용접 마스터 임병철 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병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뭐를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 용접 조건을 설정하고요. 본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용접 절차 사양서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용접 작업을 수행하기 전, 용접 작업 후 품질과 사용상의 성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요. 재료의 특성에 따라 용접 방법을 기술한 작업 기준서입니다. 그렇군요.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선생님, 이 솔리드 와이어 용접 조건 설정을 위해서 먼저 알아봐야 할 게 있을까요? 네, CO2 용접 전류와 전압의 특성 및 CO2 용접의 특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 먼저 이 CO2 용접의 전류와 전압의 특성을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2 용접의 전류와 전압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전류는 용입 깊이 결정과 와이어의 인칭 속도를 조정하고, 용접 전압은 아키 길이와 용접 비드의 형상과 관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접 작업 중에 모재가 충분히 녹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전류를 올려 작업하고, 용입이 충분하지 않거나 비드 모양이 볼록하게 형성될 때는 전압을 올려서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전류가 높으면 용접봉이 너무 빨리 녹고 용융풀도 커지며 불규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류가 너무 낮으면 모재를 충분히 용융시켜주지 못하고 용융풀도 작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류가 맞지 않으면 아크의 불안정, 스펙터, 용입 부족, 언더컷, 오버랩 등의 각종 결함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용접물의 재질, 모양, 크기, 용접 자세와 속도, 용접 와이어의 종류와 굵기 등에 따라 적정 전류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후판이나 필린 용접 이음에서는 열이 급속히 확산되므로 높은 전류를 필요하고, 박판의 경우에는 약간 낮은 전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압의 경우 너무 높은 용접 작업을 할 경우 기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10대 1 정도이며 용접 환경과 작업자의 작업 속도,
또 용접자의 노하우 등을 통해 약간의 다를 수가 있으므로 따라서 이 용접 작업자의 숙련도와 경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접 전류는 금속 이행 모드뿐만 아니라 용착 속도 및 용입 깊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가스메탈 용접에서 사용되는 정전압 특성의 전원은 토치 선단에 송출되는 와이어에 아크를 유지할 수 있는 필요 전류를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접 전류는 와이어 송급 속도를 조정함으로써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접에서는 와이어 송급 속도는 용착 속도가 일치하므로 외견상으로는 용접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용착 속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를 높게 하면 모재에 유입되는 열이 그만큼 증가하므로 용입이 깊이는 증가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높은 전류는 볼록한 비드를 형성하여 외관이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적당한 값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류값을 높이면 아크 전압도 함께 높여주어야 양호한 용접 비드를 형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접 전압은 아크 전압뿐만 아니라 용접 케이블과 접속 단자에 발생하는 전압 강화도 포함되어 있는데 케이블 등의 전압 강화는 작기 때문에 용접 전압은 아크 전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크 전압은 와이어 끝과 모재 간의 전압으로 아크 길이에 비례하며 용접 비드의 형상 및 금속 이행 형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요. 용접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덧살은 낮아지고 비드폭이 넓어져서 납작한 비드 형상이 가지게 됩니다. 또 용입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양호한 비드 형상을 얻기 위해서는 용접 전압과 전류가 적절한 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CO2 용접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CO2 용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전압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류가 증가해도 아크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정전압 특성이라고 하며 이 전류가 증가할 때 전압이 다소 높아지는 특성을 상승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전압 특성은 상승 특성과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이나 CO2 용접 등과 같이 전류 밀도가 대단히 높은 자동 반자동 용접에 필요한 특성입니다. 정전압 특성의 전원과 와이어 송급 방식의 결합에서는 아크의 길이 변동에 따라 전류가 대폭 증가 또는 감소하여도 아크 길이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작용을 전원의 자기 제어 특성에 의한 아크 길이 제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의 용접기는 솔리드 와이어나 이 직경이 작은 복합 와이어 등에 적합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CO2 용접 전류와 전압의 특성과 CO2 용접기의 특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솔리드 와이어 용접 조건 설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먼저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네, 먼저 이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 이 용접 전류와 용접 전압 등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용접기 주요 부품별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와 용접 토치에 대해 앞서서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먼저 와이어 송급 장치의 주요 기능을 알아볼까요? 와이어 송급 장치는 크게 10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 피더 모터와 변속기, 와이어 송급 롤러, 와이어 릴 허브 및 축, CO2 가스 유량계, 솔레노이드 밸브, 용접 전류와 용접 전압, 조정 장치, 와이어 인층 버튼, CO2 가스 체크 스위치, 토치 아답터와 와이어 가이드 롤 및 컨트롤 레버 등의 기능이 있는 것이죠. 기능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송급 모터와 변속기는 용접 전원으로부터 제어를 받아 일정 속도로 회전하면서 정속도로
와이어를 송급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와이어 송급 롤러는 와이어릴에 감겨진 와이어를 용접 토치 팁 앞까지 일정 속도로 밀어주는 장치입니다. 와이어 변속기 출력 측에 설치됩니다. 송급 롤러는 와이어 외경에 맞는 특정 홈을 가지며 갑 롤러와 맞물려 와이어를 밀 때 와이어가 미끄러지거나 와이어가 단면에 형상 변화를 주면 안 되므로 이 정확한 홈 치수 유지 및 내마모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와이어 가이드 롤 및 컨트롤 레버는 와이어 직선도 교정 장치의 복합적인 부분인데요. 구성된 본 장치는 와이어 릴에서 풀려나온 휜 와이어를 직선으로 교정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어 릴 허브 및 축은 이 와이어 릴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제공 및 와이어 송급 롤러가 와이어를 끌 때 최소한의 인장력을 유지하면서 와이어를 풀어주는 브레이크 기능을 합니다. CO2 가스 유량계는 CO2 가스의 흐름량을 조정하는 기능으로서 5에서 50리터 퍼 민 범위에서 가스 흐름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솔레노이드 밸브는 비용접 시간에 파워 소스와 와이어 송급 장치 사이에 CO2 가스 호스 라인에 압력이 유지될 경우 잘못 결합된 가스 호스 연결부에서 CO2 가스가 불필요하게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체크 밸브가 정기적으로 온되면 가스가 흐르고 오프되면 가스가 흐르지 못합니다. 용접 전류와 용접 전압 그리고 조정 장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전류, 전압 조정 장치의 주변에는 출력 전류, 전압 눈금이 기록되어 있으며 조정기 기준선을 원하는 눈금에 맞추면 맞추어진 출력이 용접 중에 나오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와이어 인칭 버튼은 용접하지 않는 조건으로 와이어만 송급하고자 할 때 와이어 인칭 버튼을 누르면 와이어만 송급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와이어의 전기는 흐르지가 않습니다. 다음 CO2 가스 체크 스위치는 용접 전에 또는 용접 중에 흐르는 가스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스위치를 체크 위치에 두면 용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 체크 밸브가 열리면서 용접 장비의 가스 공급 라인에 가스가 용접 중에 동일한 조건으로 흐르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토치 아답터는 와이어 송급 장치와 토치를 연결해주는 장치로 2차 출력 정기적 회로 연결, 와이어 송급 회로의 역할을 담당하며 토치의 끝단, 플러그의 어댑터에 끼우고 고정하였을 때 플러그가 빠지지 않고 많은 접촉 단면적을 만들어 정기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용접 토치의 주요 부품별 기능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접 토치의 부품은 어댑터, 플러그, 라이너 홀더, 라이너, 토치 케이블, 커런트, 토치 바디, 토치 인슐레이터, 노즐, 콘택트 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댑터 플러그는 와이어 송급 장치와 토치 어댑터에 끼어져 정기적 회로 연결 및 와이어 송급 회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어댑터 플러그는 정확한 외경위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라이너 홀더는 와이어 송급 장치로부터 밀려오는 와이어를 토치의 라이너 안으로 정확히 안내하고 토치 케이블 내부로 흐르는 CO2 가스가 피더 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라이너는 토치 케이블 속에 통과하는 와이어가 최소한의 마찰 저항을 받으며 속도 변화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도와 마찰 계수가 적은 재질과 구조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토치 케이블은 가스의 흐름, 라이너 설치 공간 마련 및 용접 전력의 흐름, 단면적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 용접 전력의 흐름 단면적은
사용 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용접 중 용접사가 토치 앞부분을 조작할 때 토치 케이블이 유연하게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커런트는 유연한 토치 케이블을 거쳐 공급되는 와이어, 가스, 전력을 토치 바디로 전달하는 중간 장치로서 가공 규격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치 바디는 토치 손잡이로부터 아크 발생 지점까지의 거리를 만들어 용접 시 용접부의 복사열에 손이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구조를 단순하고 유연성이 없도록 하여 이 용접사가 요구하는 대로 토치 끝단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토치 인슐레이터는 토치 바디와 노즐을 연결하는 중간 부분입니다. 기계적으로는 연결이 확실하게 되지만 정기적으로는 완전히 절연되어야 하고 노즐이 지지하고 용접열을 노즐로부터 간접적으로 받게 되므로 절연성, 내열성, 강도를 모두 만족시키는 구조,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노즐은 이 토치 바디를 통해 공급되는 CO2 가스를 용접부까지 안내하여 용접부 용융 금속 전체 부위를 균일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분산 공급하는 것인데요. 용접 아크 부위 가까이까지 접근함으로 내열성이 우수한 재질이어야 하며 노즐에 흡수된 열이 빨리 방출할 수 있도록 열 전도율이 좋아야 하고 용접 중 스펙터가 잘 붙지 않아야 합니다. 콘택트 팁은 토치 바디 및 가스 디퓨저를 통해 팁까지 전달되는 전력을 와이어에 전달하고 와이어를 용접사가 요구하는 위치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확한 팁 내경과 내모모성이 우수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용접 전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용접기 분전반의 전원을 켜고요. CO2 용접기의 스위치를 킵니다. 그 후에 이 CO2 가스의 밸브를 열고요. 가스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O2 용접기의 가스 체크를 확인하고요. 이 용접 토치 끝에 CO2 가스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토치를 귀에 가까이 대고 가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소리로 소리로? 소리로 이제 가스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 CO2 용접기의 전류 전압 컨트롤 박스에 전압 및 전류 조정 노브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조정 노브의 전류 전압 값을 초기화를 합니다. 선생님 잠깐. 초기화란 말이 무슨 말이죠? 초기화란 이 전류 전압 값을 0에 맞춰서요. 용접할 준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보조 시험편을 준비를 하고요. 전류와 이 전압값을 조절을 해서요. 적절한 전류 및 전압값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용접기 제조사, 연식, 전기 용량에 따라서요. 전류 및 전압값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보조 시험편에 용접을 하면서 이 적절한 전류 및 전압값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전류와 전압값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용접 절차 사양서를 보시면요. Electrical Characteristic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이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이 WPS의 전기적 특성을 예시로 나타낸 표를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 적합한 용접기의 작업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용접 절차 사양서의 작업 기준 선정 조건의 예시를 나타낸 것으로 이 표를 보면서 작업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PS 넘버는 용접 변수가 달라짐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도록 문자 및 숫자 등을 조합하여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데 이는 각 회사별로 다르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포팅 PQR 넘버는 WPS의 인증을 위해 실시한 PQ 테스트의 기록 번호로서
WPS 넘버와 연관되므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웰딩 프로세스란 선정된 용접 방법을 기재하고 복합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플러스로 연결하여 표시합니다. 타입은 용접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의미하며 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나누며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접 절차 사용서를 보고 용접 작업 표준을 선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표는 용접 절차 사용서의 작업 표준 선정 조건의 예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포지션은 작성 중인 WPS에 적용하고자 하는 용접 자세를 기재하는 란으로서 그루브 포지션과 필립 포지션으로 크게 구분하고 다시 용접할 재료에 따라서 플레이트와 파이프로 구분을 합니다. 수직 자세 3지 또는 3F의 경우 용접 진행 방향에 따라 업, 밑에서부터 위로 진행, 및 다운,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으로 구분하여 표기를 합니다. 프리히트란 무엇일까요? 먼저 프리히트 템프는 빠른 냉각 속도에 의한 모재 및 용착 금속에 유해한 영향을 경감하기 위하여 용접 작업 전에 모재의 종류와 두께에 따라 용접 이음부를 가열하는 것으로 최소 온도값을 기재합니다. 인터패스 템퍼레처는 용접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용접 이별에 의해 상승되는 모재의 온도로서 이 모재의 조직도는 기재적 성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최대값을 규제해야 할 경우 그 최대 허용값을 기재합니다. 메인터넌스는 후열 처리 전까지 예열 유지 또는 감소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를 기록하고 가열 수단으로는 전기 저항선 또는 가스 버너 등이 있습니다. 자, 포스트 웰드 히트 트리트먼트라는 것도 보이는데요. 이는 용접 작업 후, 용접 후의 잔용력 제거, 연화 및 균열 방지 등을 위하여 용접 후열 처리를 하는 것으로 각 코드에 맞게 후열 처리 온도 및 시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가스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실린가스는 불합성가스 또는 가스 용접 시 용융 풀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보호가스의 종류를 기록합니다. 컴포지션은 보호가스의 혼합 비율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플로우 레이트는 용융 풀의 보호를 위해 사용 보호가스의 유량을 표시합니다. 가스 백킹은 용접 작업 시 용접 이음면에 이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스의 종류, 순도 및 유량을 기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용접 절차 사용서에 따라 용접 조건을 설정해서 본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네, 여기까지 해서 용접 작업이 모두 끝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용접 후에는 용접용 보호가스를 차단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먼저 가스 용기 밸브를 잠깁니다. 네. 오른 나사고요. 네. 가스 호스 안에 잔여 가스를 제거를 해주고요. 호스 내 잔여 가스가 배출된 다음에 압력계 바늘이 0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압력계 조절 손잡이를 풀고 잠궈요. 유량계 조절 손잡이를 잠깁니다. 끝으로는 이 용접기 메인 전원 스위치를 차단한 후에 사용한 공구나 재료 등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용접 후에는 반드시 용접용 보호가스 차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공구와 재료 등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럼요. 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임병철 선생님과 함께 솔리드 와이어 용접 조건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용접 절차 사양서를 보면서 용접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용접 절차 사양서 예시를 보면서 용접 전류, 용접 전압, 용접기의 작업 기준과 작업 표준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용접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CO2 용접은 정전압 특성과 상승 특성을 이용한 용접 방법입니다. 전류가 증가해도 아크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정전압 특성이라 하며, 전류가 증가할 때 전압이 다소 높아지는 특성을 상승 특성이라 합니다. 용접 전류는 와이어 송급 속도를 조정함으로써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접에서 와이어 송급 속도는 용착 속도와 일치하므로 외견상으로는 용접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용착 속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를 높게 하면 모재에 유입되는 열이 그만큼 증가하므로 용입 깊이는 증가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높은 전류는 볼록한 비드를 형성하여 외관이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적당한 값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류값을 높이면 아크 전압도 함께 높여주어야 양호한 용접 비드 형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크 전압은 와이어 끝과 모재 간의 전압으로서 아크 길이에 비례하며 용접 비드의 형상 및 금속 이행 형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접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덧살은 낮아지고 비드 폭이 넓어져서 납작한 비드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용입 깊이는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됩니다.